시니어 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의 고장, 그리고 청정 자연과 아름다운 산세가 병풍처럼 드리워진 고장. 어딘지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이 횡성군은요, 2024년 노인 의료 돌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도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외에도 어떤 정책들이 시니어층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김명기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횡성군의 첫 비공무원 출신이시고 또 경영인 출신의 군수이시잖아요. 특별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직에는 어떻게 도전을 하시게 됐는지가 참 궁금해요. 행정이 기존의 행정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행정이 경영 마인드가 좀 전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행정의 경영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군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행정의 경영 마인드가 접목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효율을 높여나가고 네. 그런 속에서 그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나 봐요. 군민이 부자가 되는 행성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횡성 군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도 희망을 품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례인 만큼 지자체 장이 되시고 나서 더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군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출마하면서 100대 공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 100대 공약이 실천되도록 꾸준하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그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긴 겁니다. 저희 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군청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2층, 3층 가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건물은 과거의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래서 1층으로 옮긴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제 공약을 실천하는 일, 그런 일에 한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아요.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오세요. 1층에 오시니까 네. 일 보러 오셨다가도 들리실 수 있고 또 제가 집무실이나 또는 복도 이동하면서도 자주 뵐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대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100대 공약을 차근차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한 거로 A등급. 예, A등급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대 공약 중에서 실행이 완료된 거는 30%. 그리고 이제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 중인 것들. 뭐 공약이라는 게 1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이 30%.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저희가 공약 이행률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또 A등급으로 이렇게 선정되니까 저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환점을 도셨는데 지금 A 등급으로 평가를 받으셨으면 잘해오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잘해오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실 건지 그런 이야기 또 시니어 정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횡성이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마블링, 한우 요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횡성 자랑 좀 해주세요.
농축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4개나 있는 군이에요. 오, 4개나 그래서,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행성 한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 신뢰 대상을 17년째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국민들이 잘 아시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안흥찐빵 잘 아시죠? 네. 안흥찐빵 그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그 팥소의 단맛을 하면서 허기를 메웠던 그 시절의 안흥찐빵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행성. 네. 그게 안흥이 행성군 안흥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행성에도 유명한 더덕이 있어요. 예. 그 더덕. 그리고 이제 둔내에 고냉지 토마토. 고냉지 토마토가 요즘 칼라푸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토마토가 연간 한 400억 정도 팔릴 정도로 고소득 작목으로 국민들한테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농축산군에서 잘하는 일들이고 그 외에 요즘 이제 전통적인 농축산군으로만은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차 산업, 이모빌리티라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접목을 시켜서 약 한 2030년까지 한 3,500억 정도가 투입하도록 그 선도지구를 이제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성이 전통적인 농축산군 플러스 네. 경제 제조 산업군으로 이렇게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경영인의 마인드가 네, 합쳐진 네, 행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볼거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특히 이제 행성은 첫 번째는 풍수원 성당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국인 신부가 세운 첫 번째 성당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4번째로 이제 건립된 성당이거든요. 이분들이 박해받을 때 행성 산골짜기로 피난 오셨던 신도들이 그 힘을 모아서 그 풍수원 성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300객들이 오시고 순례객들이 오세요. 그거 이외에 자연 환경으로는 행성 호수길. 거기가 이제 그 식수댐으로 행성이 댐이 건설되면서 인공 호수가 된 곳이거든요. 네. 그 인공 호수 주변을 자연 상태로 둘레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연간 그 한 30여만 명 이상의 그 둘레길을 방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산세가 좋고 네. 또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하시니까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누지 체험장도 있어요. 누지 체험장은 그 옛날 그 시골 그 도로가 산을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도로가 건설되면서 폐도가 된 곳을 2.4km. 그게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긴 누지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골프 왕국입니다. 골프. 예.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골프에서도 연간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들을 많이 하시고 스키장도 또 우리 성우 웰리엘리죠 지금은 웰리엘리 스키장, 골프장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데 또 스키의 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 이렇게가 아마 다양하게 갖춰진 도시는 행성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군수님한테는 조금 줄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자랑하다 밤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만큼 자랑할 게 정말 많은 곳이 횡성이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원하게 횡성군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2년 7개월, 햇수론 4년 동안 이제 지자체 장으로 임기를 해 오시면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양한 성과들도 있으셨잖아요. 성과 자랑도 시원하게 해주시죠. 성과 자랑. 네. 네. 어쨌든 지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변화 이런 것들 또 제가 이제 경영 마인드를 전복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정 시스템은 좀 다르게 다르게 지역을 좀 확실하게 좀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다양한 그 사업들을 저희가 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현재 한 1,900억 정도는 이미 공모로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앞으로 한 1,500억 정도 더 하면 약 한 3,500억이 2030년까지 행성에 이제 그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년도가 되면은 영구실증단지 개발지원센터, 예, 그리고 그 이모빌리티 전기차 이런 자율시험 주행장, 예? 예, 거기다가 또 산악형 자율시험센터,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자동차 이제 대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실증을 해내서 생활에 접목시키는 그런 단지들이 이제 행성에 유치가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WTO에서 인정하는 고령 친화 도시 여기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82개 항목을 추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82개 항목을 노인 복지를 위한 시책들을 차곡차곡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인 것이 저희들이 돌봐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잘 돌봐야 되는 고령 친화 도시, 그리고 아동을 잘 돌봐야 되는 아동 친화 도시, 또 사회적 약자인 또 여성을 잘 돌봐야 되는 여성 친화 도시, 예. 그리고 또 귀농귀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지역에 자기가 재능도 기부하고 추가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또 평생 학습 도시. 여기 이제 더 하나 더 붙이면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친화 도시. 거기까지 해서 두루두루 모든 세대가 그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겼어요. 일단은 전기차와 관련해서 연구와 실험을 담당할 그런 전문 시설들이 이제 생겨날 건데 공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귀를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잘 듣는 연습이 좀 돼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이제 모든 일은 다 좋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사실은 이 어렵게 이제 비공무원 출신으로 군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신다라는 거네요. 두 번째 질문은 도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곳이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그 사회 기반 세계보건기구가 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또 의지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고령 친화 도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군이다. 그걸 인증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왕에도 여러 가지 복지 시책들을 많이 했지만 또 새로운 그 테마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82기 항목을 또 정리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차곡차곡 진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의지를 그만큼 노력을 그만큼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네. 받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이슈는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횡성군이 강원 도내에서도 주민 연령층이 가장 고령이더라고요. 가장 강원도 최고 고령화율입니다. 37%. 37%. 네. 가장 높아요. 횡성군의 정확한 노인 인구 현황이 좀 궁금해요. 전체 인구가 저희가 한 46,200명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17,000여 명이세요.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6.9%거든요. 초고령화. 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원래 21%부터 시작하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37%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그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초고령 사회를 이미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시니어분들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사실 수 네. 있는 정책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제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이 고령 시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시책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이 통합 돌봄 사업을 늘 뭐 어느 지자체든 열심히들 하세요. 네네. 그러나 이제 행성형 통합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제 공약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게 뵈면 다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 의탁하지 않고 있던 곳에서 돌아가시고 싶거든요. 이분들이 있던 곳에서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저희가 행성형 통합 돌봄 사업이다. 예.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그 왕진 서비스. 제가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시작한 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대성병원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 왕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의원을 또 한 군데 이렇게 또 선정을 또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왕진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특히나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동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차량도 지원해서 이렇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데 네.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오시기도 어려우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내서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방문 진료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진료도 진료지만 그분들이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을 많이 시켜드리게 되잖아요. 오셔서 이제 왕진해 주시면서 그래도 괜찮으시다고 위로 한번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50%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또 지켜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어르신들이 일단은 챙겨주고 있구나. 네, 그런 위안을 얻으실 것 같아요. 반응들은 어떠세요? 제 자랑 좀 할까요? 그럼요. 좋죠. 어르신들이 많이 위로 받으시고 좋아하세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지식도 쓰면서 네. 좋아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네. 우선은 그 시내 버스를 무료로 해드린 거예요. 시내버스를 무료로 예, 타세요? 교통 체제를 이제 네.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 체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일단 버스비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건강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이미용이 중요하잖아요. 목욕. 네. 예, 목욕. 물론 이제 방문 목욕도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하시거나 목욕하시거나 이 이미용에 대한 지원금도 이제 1년에 한 10만 원씩 해드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무척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또 그 버스가 늘 다닐 수 없는 그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100원만 내시면은 시내까지 오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100원 택시도 운영을 합니다. 기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차액은 네. 군에서 지원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희망 택시도 운영하고 이것은 네, 희망 택시는 한 1,900원 정도 내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또 자기가 생활하실 수 있고 시장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토록 편안하게 모시는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편하다, 횡성에서 살아서 난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또 교육 부분에서도 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자녀 대학 등록금 100% 지원해 드리거든요. 자녀 등록금은요? 예. 등록금 요즘에 엄청 비싼데요? 그렇죠.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금을 4년간 100%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네. 그래서 교육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고 또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한 설문을 보니까요. 연세가 꽤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내 노후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비 네. 때문이라는 네.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의 교육비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주면 내 노후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작은 세심한 배려,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경영 마인드가 그래서 그러죠. 그 농협이라는 거대 경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에 주로 농업인들 그다음에 뭐 두루두루 각계각층을 다 만나기 때문에 근데 교육비는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등록금만큼은 꼭 지원해 드리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교육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학사물을 이렇게 쫙 던지시는 네. 어르신들이 횡성군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이름 소망학교. 이름소망. 이름 소망학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 가난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남녀 차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배워서 학교 안 뭐해. 보내드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러면 자녀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이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언어 해독을 독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사셨잖아. 맞아. 숨기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예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35분이 졸업을 했는데 전체 한 187명 정도가 졸업하셨어요. 이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마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학력 인정까지 되는 거예요. 예. 검정고시 없이도. 왜 검정고시 없이 초중학교는 예. 그래서 검정고시 없이 이름학교 나오시면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졸업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분들이 글자를 알아본다는 것만으로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 가는 버스 시간표, 예? 이것도 볼래도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시잖아. 꼭 물어서 숨기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어서 여기 졸업하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 저희도 그냥 막 감동도 받고 눈물도 나고 또 그분들이 아주 엄청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시니어 정책이 일생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정책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사시면 축하해드리는. 장수 축하는 이제 네. 원래 이제 정부가 대통령께서 100세가 되시면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드려요. 지팡이를. 예, 그러면서 국가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이제 위로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100세 되시면 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엄청 적잖아요. 요양원 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90세로 낮췄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를 좀 쓰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응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90세로 낮춰서 장수 축하 물품을 50만 원 상당을 드려요. 이것도 침대도 드리고 우와. 보양료도 드리고 우와. 이불료도 드리고. 그런데 이걸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50만 원 상품을 이제 5가지 만들었다가 3개 더 늘고서 8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90세가 되시면 네. 그 생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장수 축하물품을 드리면 100세 되셔서 못 쓰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90세가 되시면 그렇죠. 이게 작년에 한꺼번에 그 시책을 쓰다 보니까 한 500여 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예산 소모를 좀 많이 했고 금년도는 90세 되시는 분 찾아보니까 180분이시더라고. 180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행성이 고령사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직접 지팡이 건네주시는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100세 되신 어르신한테는 이제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청려 지팡이가 이게 명화주나무로 만드는 건데 아주 가벼운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조 시대부터 임금이 하사했다는 지팡이잖아요. 그때는 아마 70세 정도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100세에 드리는 건데 그걸 제가 가서 직접 한 4분 정도는 직접 드리고 보통 한 20분 정도 되세요. 근데 댁에서 계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반은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이 요양원은 전달을 못하고 제가 직접 이제 가서 이렇게 뵈면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거 보면 전달해 드리고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군수님 기운 받으면 또 더 건강해. 네, 그 해는 더 아주 좋아하시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접하시면서 특히나 더 마음에 들어하시고 더 감동받으시는 정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더 좋아하시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요? 지금 그런 것들 한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장수 축하 물품 이렇게 해드렸던 거, 방문 서비스, 방문 요양,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용돈을 좀 버셔야 되잖아요. 네. 용돈.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열흘 정도씩 이렇게 3시간 근무하시면은 한 29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오시면은 또 즐거워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르신 대체적으로 보면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 골프,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이런 부분을 많이 생활체육을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아마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식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을 경로당에 이제 늘 이제 겨울 보통은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겨울 한철은 경로당에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 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식사 도우미, 과거에는 좀 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건강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음식도 해 잡수고, 근데 지금은 연로하시다 보니까 귀찮으시니까
식사 도우미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드리는 영양가 있게. 네, 영양가 있게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급식 도우미가 꽤 오래됐던데. 한 3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저희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공동생활관,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독거노인들.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이 동네에서 공동생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한 군데 했어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이 이 공동 이렇게 생활관에서 네. 함께 생활하시면서 활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그것도 반응이 아주 또 좋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방마다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 거예요? 방은 이제 따로따로 공동으로 한 건물 안에 기숙사처럼. 기숙사처럼. 그래서 우선 우와. 이제 한 군데 했는데 한 3분이 이제 한 군데서 기거를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고 좋겠어요. 예, 서로 얘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해 드시고 이렇게 좋다. 말벗도 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그 안부 전화 드리는 것들, 안부 전화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그 좀 이게 고독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말벗 도우미.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양사 분이나 또 그런 상담사 분들이 직접 이제 가정에 이제 방문해서 네.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말벗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식사 못 하시면서 마을 경로당에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하고 반찬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챙겨드리기도 네. 하고 잘 계신지 확인도 네. 하고. 네. 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공간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추진이 또 화제가 네.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저희들도 그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딴 거거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복지주택은 무장애해야 하잖아요. 조그만 턱만 있어도 넘어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 손잡이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젊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장애 이제 그 복지주택을 이제 100실을 집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밑에 이제 한 3층까지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 시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어르신들이 이제 한 100실 정도 이제 입소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그것이 공모돼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이제 공사를 금년 중에 시작할 거예요. 그럼 한 2년 후면은 완공이 돼서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많이들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싶으실 것 같아서.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어르신들 생활체육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강원 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횡성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금년에 이제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네. 행성에서 개최를 합니다. 강원도 내 어르신들 다 모시고. 네. 많이 참여하시나요? 몇 분 정도? 시군별로 이제 대표자분들이 오시니까 약 한 3,000명 이상 오실 거예요. 우와. 네. 대단하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AI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사업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네, 있잖아요. 네. 횡성군은 어르신들 의료 환경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아까 그 병원에 스스로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거는 이제 원격 화상 시스템 요거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성병원하고 그 불악에 있는 보건소까지만 나오시면 네네. 우리가 이제 보건소 간호사하고 그 대성병원의 진료 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화상 진료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AI 시대 맞이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 AI를 통한 문안 시스템 요거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화 드려서 네.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 직급은 이제 일일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오. 자동 시스템으로 늘 전화드리게. 예, 그러시고 또 이분들이 스스로 AI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예, AI에. 예, 그러면은 요즘 AI 시스템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말벗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만 시작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 어르신들이나 누구라도 AI와 함께 사는 세상 그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름도 붙여서 혜경아, 네. 나 병원 가려 그런다. 이런.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AI가 지금 상담을 못 해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물어보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과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나 병원 가고 싶은데 뭐 어느 병원이 좋다는도 또 음식 먹고 싶은데 어느 음식점이 좋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AI하고 아마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 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횡성에서도 네. 만나볼 수 있다. 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앞서 해주시면서 용돈벌이식으로 이제 일자리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횡성은 농업이 주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문제가 되실 테고 일손도 많이 부족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농업을 그래서 놓지 못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1,100명을 뭐 라오스, 태국, 필리핀, 예, 스리랑카까지 그렇게 해서 1,100여 분을 이제 계절 근로자로 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1,400명으로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뭐였었냐면 이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일들을 수행해 주는 분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해 드려야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 해당국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도입시키고 이탈 방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1,100여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안 계시면 농촌의 노동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100명 오셨는데 2분 이탈자였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고 금년에 이제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농업 노동력이 그래도 충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 네.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것이 계절 근로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이렇게 장기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5일, 3일, 한 달 이런 분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 또 별도의 사업을 작년에 35명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2군데를 정해서 한 군데 35명, 한 군데 20명. 그래서 한 55명 정도가 이렇게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래서 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선 인건비가 16만 원 정도 하던 게 12만 원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농업 노동력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일꾼인데다 예. 또 인력도 예. 많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고민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운전을 이렇게 시골길을 하다 보면 차도랑 인도랑 구분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예, 어르신들이 되게 위태롭게 길을 건너시고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횡성도 그런 곳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곳이 너무 많죠. 예. 도로가 있는 곳은 다 인도가 있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인도율이
한 50%가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네. 이 고령 어르신들이 인도하고 농작업노예요. 그래서 인도와 농작업노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좀 정해야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곳, 많은 곳 중심으로 차곡차곡 인도를 계속해서 늘고 나가고 있죠. 작년에도 인도가 꽤 많이 만들어졌죠. 네. 네. 올해도 또 여러 군데가 그렇죠. 계획되어 네. 있고. 그래서 우선 이 교통량 중심, 네. 그러하게 이제 불악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이런 데 중심으로. 네. 그렇게. 앞서 뭐 장수 마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요. 최고령 어르신이 몇 세세요? 지금 한 104세 되신 분도 있고, 104세. 예. 그러시구나. 예, 예. 직접 만나 뵈셨어요? 직접 만나 뵀죠. 장수 지팡이 전달해 드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정정하시죠? 예. 제가 해서 104세까지 사시는 분은 특유의 건강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마음을 늘 편안하게 예, 이렇게 가지시고 식사를 제때 하시고 그다음에 잠을 어떻게든지 잘 주무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거리지만 자꾸 이제 그 집안이든 아니면 집 밖이든 근교에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고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믿음. 늘 기도하고 하시면서 이게 자기 자신의 것도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뭐 축복 기도, 이게 뭔가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염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니까 장수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 그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예요? 횡성 한우. 행상. 네, 안흥김밥. 그건 실제 네. 맞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되실수록 자꾸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고 그래서 뭐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는 어르신들이 육류를 좀 드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셔야 기운 차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행성 한우를 많거는 못 드시겠지만, 그래도 행성 한우 뼈를 잘한 사골이라도 잘 잡수셨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거 영향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의 비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횡성의 자랑도 해주시고요. 횡성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횡성군을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남은 임기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계획들도 좀 궁금해요. 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희망이 뭐냐면 그것이 제 슬로건에 나와 있거든요. 네. 군민이 부자 되는 아, 희망행성, 행복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군민이 부자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정책. 두 번째는 희망행성은 결혼, 네.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까지.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예, 그리고 행복행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한 110세까지 사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세상.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실현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실천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공약 이행에 있어서 A등급, 그만큼 내뱉은 말은 지킨다 네. 하는 분이 바로 군수님이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은 이런 것들 하겠다 하셨으니까 행복과 희망을 지켜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횡성이라는 곳, 횡성 군수로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철학과 신념,
이런 것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이제 사회생활을 다 마치고 예, 군정에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그 교역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전복하겠다는 이 꿈을 꼭 실현을 해서 그것이 귀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0대 공약 그 약속한 것만큼 네. 약속을 지키는 군수, 약속을 지키는 군수 꼭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마디 하실까요? 네. 오늘 시니어 TV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행성군의 어르신들과 관련된 복지 시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제가 이제 4년차 접어든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군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성원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군민들을 위해서 또 제가 꿈꿔왔던 희망행성, 행복행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수님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작은 것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시책에 담아두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소외되는 군민 없는 행복한 횡성을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원도 고령화율 1위 지역입니다. 횡성이죠. 하지만 조만간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횡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